전 세계 각종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24일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주택가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는데 이 조용한 주택가의 정적을 깨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명소리가 들린 집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주민들이 꽤 많았는데요. 특히 근처를 지나가던 남성이 비명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소리가 난 집을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남성이 소리가 난 집을 찾으러 골목길을 돌던 중 어느 집 현관문이 열리는데요. 안에서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 남성은 깜짝 놀랐죠. 집에서 나온 사람의 모습이 아주 처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옆구리에도 피로 얼룩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밖으로 나온 이 남성은 36살의 양 씨로 소설을 쓰는 작가였어요. 양 씨는 비틀거리며 자신과 마주친 남성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죠. 경찰은 피를 흘리며 양 씨가 걸어 나온 집을 수색해 봤습니다. 집은 양 씨의 명의였어요. 여기서 30대 여성 박 씨와 20대 남성까지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흉기에 찔려 살해된 듯이 모두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그중 박 씨는 복부와 안면까지 10군데가 넘는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20대의 남성도 있었죠. 이 남성은 현역 상병인 20살의 장 씨로 휴가를 나왔다 살해당했으며 박 씨가 발견된 옆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2015년 9월 24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의 어느 가정집에서 벌어진 공릉동 군인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방금 피를 뒤집어쓰며 걸어나온 36살의 남성 양 씨와 양 씨의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0대 여성 박 씨는 9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2015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예비 부부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 신혼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무단 침입한 어느 남성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죠. 이 사람이 바로 20살의 현역 군인이던 장 씨였습니다. 양 씨나 박 씨와는 아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어요. 술에 취한 장 씨가 문이 열려있던 양 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여성 박 씨를 향해 칼을 내리꽂은 겁니다. 자다가 갑자기 공격을 당한 박 씨는 4번의 짧은 비명을 질렀어요. 이 소리가 공릉동 주택가에 울려 퍼진 것이고 이때 옆방에서 자고 있던 박 씨의 약혼남인 양 씨도 여자친구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요. 일어난 양 씨는 서둘러 소리가 난 박 씨의 방을 향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양 씨가 직접 본 것은 집안에 들어온 누군가가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향해 칼을 내리찍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미 박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범인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반드시 살해할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범행 도중 인기척을 느낀 범인은 문 앞에서 충격에 놀라있는 양 씨를 보고 즉시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죠. 양 씨와 장 씨의 몸싸움이 일어났지만 양 씨가 칼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범인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양 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빼앗은 흉기로 장 씨를 한 차례 찌르게 됩니다. 장 씨가 그대로 쓰러졌죠. 이때 칼에 찔린 상처로 무단 침입한 장 씨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장 씨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분명히 칼에 찔렸지만 질식사였어요. 양 씨가 칼을 찔렀을 때 장 씨의 폐에 구멍이 났고
피가 흘러 들어가면서 호흡이 불가능해져서 사망한 것이죠. 양 씨도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큰 부상을 입었고요. 장 씨가 휘두른 칼에 이마가 찢어지고 한쪽 엄지손가락은 반쯤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옆구리도 칼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었죠. 범인을 제압한 양 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먼저 사망한 여성인 박 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나타났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죠. 이 장면이 당시 양 씨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화면인데요. 방금 군인인 장 씨가 들어갔고 잠시 후 양 씨가 이마를 손으로 짚고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바지 입었죠. 이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양 씨의 진술을 토대로 휴가 나온 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가정집을 무단 침입한 후 벌인 묻지마 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일어난 살인사건에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두 번의 살인이 벌어졌고 양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라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예비 신부가 눈앞에서 살해당했고 자신도 공격을 받자 방어하던 도중 범인이 사망했으니 분명 양 씨는 정당방위 같은데 이걸 두고 큰 논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3명의 사람이 있었죠. 여기서 박 씨 여성이 무단 침입한 장 씨에게 살해되었고 이 장 씨는 다시 집주인인 양 씨에게 살해된 것이니 두 번의 살인이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들을 괴한이 저지른 묻지마 살인과 이걸 방어하려다 발생한 살인, 정당방위 살인으로 나눠야 하는데 경찰은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단 침입한 장 씨가 양 씨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박 씨를 살해한 장 씨의 첫 살인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공릉동 살인 사건은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물인 양 씨가 저지른 장 씨에 대한 살인 사건만이 경찰과 검사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며 처음부터 장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혀 잠깐이라도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어요. 즉, 남은 사건의 맹점은 양 씨의 행동이 실질적 살인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방위에 속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방어 성격을 띠는 행위여야 하며 상대를 도발해서는 안 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쌍방향 공격이 가해질 경우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상대가 공격을 멈춘 뒤에 방어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서도 안 되죠. 이 조건들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8가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요건이 사법부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기준이죠. 듣기만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선진국보다 생명을 더 중시하는 풍토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인정돼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다인데요. 2014년에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빨래 건조대 뇌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품을 노리고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주인이 빨래 건조대로 제압하다가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에요.
결국 공격을 받은 범인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폭행을 한 집주인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죠. 실제 일어난 살인이 사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는 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 2건밖에 없습니다. 1990년 안동에서 강간범에게 저항하다 살해하게 된 가정주부 사건과 같은 해 구미에서 자신을 묶어둔 뒤 눈앞에서 애인을 폭행하고 강간하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만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결이었고요. 현재 기준에 따르면 2건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든 사건입니다. 결국 이번 공릉동 군인살인 사건에서 양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거기에 예비신부를 살해한 장 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오로지 생존한 양 씨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었죠. 먼저 설명한 사건 개요도 어디까지나 생존한 양 씨의 진술로만 알려진 이야기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 씨가 2사람 모두를 살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모두 양 씨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서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였죠. 양 씨는 예비 신부를 억울하게 잃었지만 장례를 제정신으로 치를 새도 없이 자신이 박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동시에 장 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군인인 장 씨의 동선과 통화 기록, 디지털 증거 분석, 지인과 이웃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예비 부부인 양 씨와 박 씨, 그리고 장 씨는 조금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장 씨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장 씨가 양 씨의 집에 침입한 동기에 대해서도 장 씨가 이전에 양 씨의 집 인근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며 평소 장 씨는 술만 마시면 다소 행동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술에 취한 우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게다가 장 씨는 사건이 벌어지던 날 밤 이미 공릉동의 가정집 4곳을 무단으로 침입하려다 실패했었고 5번째로 침입한 곳이 바로 양 씨의 집이라는 점을 들어 장 씨가 양 씨와 박 씨를 특정해 노린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여러 집을 침입해 누구든지 살해하겠다는 식의 묻지마 살인을 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범인이 사망했으니 영원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한 군인인 장 씨가 박 씨 여성을 살해했다는 근거가 몇 가지 발견되자 양 씨가 2사람을 모두 살해하고 장 씨에게 살인을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이 사라지는데요. 그 근거로는 장 씨와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과 장 씨가 준비한 흉기와 박 씨의 손톱에서 모두 장 씨의 DNA가 발견됐으며 손에서 동일한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양 씨의 진술이 모두 진실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양 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2015년 12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찰은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이제 검찰에 보내졌죠. 검찰은 경찰이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 씨에 대한 알맞은 형을 구형할 것이고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일만 남습니다. 이 기간이 2년이나 걸려요. 2017년 10월 11일 공릉동 군인살인 사건의 피해 유가족이자 동시에 장 씨를 살해한 피의자인 양 씨의 최종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2년간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고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내려진 결정이었어요. 재판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쟁의 요소가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양 씨의 행동에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1990년에 일어난 두 사건처럼 살인을 법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고요. 25년 만에 인정된 정당방위였고 법적으로 해석해봤을 때 헌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해줌과 동시에 피를 마르게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양 씨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까지 2년이 걸렸죠. 그동안 양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양 씨의 말로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과 도중에 담당 검사가 여러 번 바뀌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을 겪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공릉동 군인 살인 사건에 관한 이상한 소문들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알려질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양 씨의 사연을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사건 발생 2주 만에 사실 범인은 양 씨다. 양 씨가 두 사람을 모두 살해했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양 씨가 진짜 살인마일 것이라며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양 씨를 살인범으로 의심하게 된 것엔 이유가 있었죠. 2015년 10월 14일 이 사건에 대해 집중 탐사 보도를 한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화제의 인물과 사건의 이면을 다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한다는 기획 의도를 가진 프로였어요. 취지는 좋죠.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언론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방송사가 이 사실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도 방송사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는지 섣불리 방송을 결정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 프로는 시청률을 의식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최대한 자극적인 쪽으로 사건을 구성했어요.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해당 방송에서는 가해자인 장 씨를 마치 사람을 구하려다 살해된 의인처럼 편집했고, 피해자인 양 씨는 예비 신부인 박 씨와 장 씨를 살해한 파렴치한 살인마라는 식으로 보이게 했다는 건데요. 장 씨가 주거 침입 순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점을 보면 평소 예의가 바르고 공손한 인물이었다. 평소 양 씨가 박 씨와 자주 싸웠다. 둘 사이에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한 것 치고 가해자 장 씨의 손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데 양 씨의 손은 흉기로 인한 상처가 이상하게 많다는 내용으로 진범은 양 씨라는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 방송사는 양 씨와 주변 증인들의 인터뷰를 불법으로 녹취했고 이것을 교묘하게 짜맞춰 조작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해당 방송 이후 여론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데요. 화제의 인물과 사건의 이면을 다룬다는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아예 사건 자체가 왜곡돼 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양 씨는 경찰 조사 도중에도 문제의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반박글을 작성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이미 양 씨를 살인범이라고 믿기 시작했죠. 피해자인 양 씨는 이것을 여론재판, 여론살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송 이후 주변 사람들은 양 씨를 살인범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살던 집에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도망쳐 나와야 했으며 소설을 쓸 수 없으니 배달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외출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채 살 수밖에 없었죠. 재판을 앞둔 양 씨는 이제 방송사를 상대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프로 담당자를 찾아가 보니 정정보도나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는 자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방송사에서는 예비 신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정당방위만을 주장하는 양 씨의 공격적인 태도가 당황스러웠으며 유족의 감정이라고 보기엔 너무 냉소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창사 이래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끝내 양 씨에게 사과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는 이미 2013년에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양 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핑계나 마찬가지인 대답이죠.
이후 2017년 재판을 통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양 씨는 2년 동안 자신에게 공익성을 빌미로 여론재판, 여론살인을 가한 문제 방송사와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내게 됩니다. 양 씨는 이 소송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현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문제의 프로그램이 내용을 조작했다는 사실 자체를 밝혀내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로잡힌 것은 없고요. 사건의 내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오늘도 양 씨는 절반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양 씨의 직업은 작가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 과정과 그때마다 든 자신의 생각, 당시의 심경 등을 개인 블로그에 모두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단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의자가 되었다. 이 문장이 공릉동 군인살인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2015년 9월 24일 서울 공릉동에서 일어난 군인 살인 사건에 관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